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서유란님, 네. 이석훈님, 임규호님, 네. 정민우님, 차현철님, 네. 최윤식님, 네. 한대균님, 네. 홍사웅님, 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반복문에 대한 개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객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지금 적은 이 한 줄, 이거 의미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공간,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했죠. 이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10 지금 들어가 있으면 이 A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2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얘를 없애버리고 20으로 덮어쓰기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단 얘기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요. A에 10, 22 둘 다 있으면 A를 가져다 썼을 때, 쓰려고 할 때 이게 10인지 20인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일반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넣는 방법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우리가 지금 뭔가 했던 거랑 좀 다르죠, 모양이. 이거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얘는. 그쵸? 여기까지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보는 대괄호라는 게 쓰였고, 이 뒤는 좀 많이 다르죠. 값을 넣었던 공간인데, 자리인데 지금 new int 어쩌고 하고 있어요.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자, 얘는 int죠. 얘는 정수잖아요. 정수.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중에 정수형 타입으로 있는 int죠.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기본 자료형이 일단 아니죠. int, short, byte, long, floatable, boolean, 캐릭터, 이 8가지 안에 없잖아요. 그쵸? 얘는 그럼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기본 자료형인가요? 얘도 기본 자료형 아니죠. 8가지 안에 없잖아요. 그럼 얘도 기본 자료형 아닌 거예요. 기본 자료형이 아닌 애들은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쓸 수 없는 애들은 우리가 만들어 써야 돼요. 이 타입도, 자료형 타입도 기본 제공이 되는 애들은, 기본 자료형은 그냥 당연히 쓰는 거고, 이런 것도 자바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 타입은 아니지만 이런 걸 참조 타입이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자바가 제공을 해줘서 쓸 수가 있어요. 스트링처럼. 그러면 얘는 대충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얘가? 일단 int, 정수잖아요. 여기도 int가 쓰여있죠. 정수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는 네, 타입인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가 타입인데, 얘가 타입인 것처럼 얘도 이만큼이 타입이에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수들이에요. 복수의 개념이에요.
얘는 정수, 복수가 아니고 하나죠. 근데 얘는 정수들이에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거기에 이 값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고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개념 자체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모양이 좀 다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 보는 얘는 뭔지 이제 알았어요. 정수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랑 얘를 알아야겠죠. 저기에 쓰여있는 U라는 애는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에요. 이 U는 우리가 for, while 이런 거 쓴 것처럼 그냥 자바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키워드예요. 얘네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죠. while도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문법만 갖췄을 때 반복문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저 new라는 애도요, 이 new라는 애도 new라고 써주면 이 의미를 그냥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new는 알았어요. 이 뒤에는 뭘까요? 네, 얘가 정수들이잖아요. 그럼 얘도 정수들이겠죠. 근데 단지 값이 하나 써있을 뿐인 거죠. 자, 뒤에 있는 얘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U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U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죠. 그럼 얘가 써있다는 건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만들 때 이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줄로 합쳐버리면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만들고, 그 안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 한 줄을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막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하는 걸 더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얘를 가지고요, 자, 제가 뭔가를 열심히 썼는데 일단 얘가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10, 20, 30 우리가 넣은 10, 20, 30이 잘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ARR이라는 건 변수명이었죠.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얘를 만든 거잖아요. 공간을. 그러면 ARR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 이렇게 써있는데 값을 넣었어요. 각각 다른 값 3개를 넣었죠. 그리고 3개를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10, 20, 30이 다 나왔죠.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 걸까요?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변수의 규칙을 무시하는 거죠. 변수는 하나밖에 값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들어있는 것처럼. ARR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썼지만 어쨌든 값이 들어갔고 그 값이 잘 나오죠. 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하면 30만 3개 나와야 되는데, 그쵸? 덮어쓰기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각각 다 값이 따로따로 나왔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값을 변화시키고 출력하고 변화시키고 출력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온 거죠. 자, 이제부터 이게 왜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정수들이라 그랬죠. 이 대괄호가 있음으로써 그냥 정수였던 게 정수들, 복수로 바뀌었죠. 얘는 배열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 배열은요, 객체의 일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객체라고 하는 애가 이만큼의 뭔가 개념이 있다면 배열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배열이 객체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배열도 객체인 거죠. 그냥 우리가 객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이 배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호를 보면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길다란 직사각형 하나를 그렸어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것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것까지 한 거예요. 이것까지 한 거고요. ARR 변수 만든 거, 이게 변수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new int 이거 했을 때, 그때 요 그림을 이제 그릴 겁니다.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였죠. 이 모양으로.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하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사각형. 근데 이 사각형 모양이 어떻다고요? int들인데 3이 써있죠. 얘를 3칸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3칸짜리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객체를 이렇게 만들면요, 배열 객체를 만들면 이제 칸이 나눠지잖아요. 얘가 1이면 한 칸일 거고 2면 두 칸이고 3이니까 세 칸인데, 뭐 4면 당연히 네 칸이겠죠. 그렇게 가는 건데, 칸이 만들어지면요, 이 칸들에는 각각 고유 번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맨 앞에서부터 0, 1, 2. 이 고유 번호는요, 우리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 0번 칸을 1번 칸으로 바꾸고 싶대요. 이거 안 돼요. 얘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면 알아서 부여되는 번호예요. 4칸짜리다. 그럼 한 칸이 더 있겠죠, 뒤에. 그럼 걔는 몇 번일까요? 3번이죠.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인덱스라고 해야 돼요. 인덱스라고 해요. 이 고유 번호를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인덱스는 몇부터 몇까지 있죠? 0부터 4까지 있는 거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해서 5칸을 다 순서대로 매길 거니까. 그럼 칸이 총 5개일 거 아니에요. 얘는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5칸이에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순서대로 쭉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0부터 4인 거예요. 자, 이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금 얘를 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거 위에 있는 거 얘는 지울게요. 자, 객체 하나를 만들었죠. 3칸이 있어요. 0번, 1번, 2번이 있는 거였죠. 지금 ARR이라는 변수 써준 다음에 이거 대괄호 뭐라고요? 배열이었죠. 배열에 0번 칸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
거기다가 10을 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들어가요. 두 번째 거는 1번 칸에 1번 인덱스에 20을 넣겠다. 마지막은 여기다 30을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RR 하고 배열에 0번 했죠. 그러면 이 값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값 가져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가져오는 겁니다. 배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림을 하나 새로 그려드릴 거예요. 자, 좀 전에는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길다란 직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칸을 나눴어요. 그쵸?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그릴 겁니다. 이거 한 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면 이거라 그랬죠. 변수 만들고 그 공간, 그쵸? 그리고 이 뒤에 거를 했을 때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얘는 배열 객체예요. 자, 그러면 3이 쓰여 있으니까 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칸보다는 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의미예요. 방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들은 각각 어떻게 되죠? 그렇죠? 0번, 1번, 2번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써줬을 때 0번 방에 10 넣겠다, 20 넣겠다, 30 넣겠다 했었죠. 그리고 이거 출력할 때 이거 가져다 쓰겠다, 이거 가져다 쓰겠다, 이거 가져다 쓰겠다 한 거예요. 똑같죠? 아까 그린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변수는요, 실제로 공간이 작아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변수의 공간은 실제로 작아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객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변수에는 오직 8바이트 이하의 값만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크기가 이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객체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던 개념이라면 얘가 이렇게 변수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단 얘기는 뭐 이렇게 작아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얘는 실제로 되게 크거든요. 객체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영역이 커요. 큰데 작은 거한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객체라는 게 만들어지고서 이걸 그대로 변수에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방식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열 객체든 배열 객체가 아니라 일반 다른 객체든 어쨌든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얘는 이런 게 하나 생겨요. 얘가 뭐냐면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이런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값으로 인정이 돼요. 이 리모컨은. 그래서 우리가 변수에 실제로 넣어주는 건 이거를 복사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변수는 작다 그랬죠. 객체는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상에 얘네들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정말 많이 멀어요. 서로 직접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생겨나는 영역이 달라서 얘네가 붙어있을 수도 없고 거리가 되게 먼데, 그래서 리모컨을 전달해 줌으로써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말을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썼죠 제가?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하겠다라고 했죠. 앞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를 변수에다가 연결을 할 때, 넣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하는 거예요. 객체 자체가 변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객체 자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객체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변수 안에 객체가 직접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한다. 이 개념,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이 변수한테요, 이 변수한테 이 대괄호 해서 0번 쓴 게 리모컨 누른 거예요. 버튼 클릭을 해서 이 0번 방에 접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번 방에 접근을 해서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한 거예요.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클릭을 해서 다른 버튼 클릭해서 1번 방에 접근을 해서 20이라는 값을 넣은 거고요. 또 클릭해서 2번 방 들어와서 30이라는 값 넣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 또 썼죠. 리모컨 클릭을 해서요, 0번 방에 있는 값 가져와 한 거예요. 또 클릭해서 1번 방에 있는 값 가져와 한 거고요. 객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배열 객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객체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이거를 하나 또 던져 드릴게요. 키워드를 자바에 구글에 OOP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나 뭐 C나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좀 알아보거나 하셨을 때 객체 지향 언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객체 지향이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객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객체로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대부분 다 객체 지향 언어지만 그 중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자바인 거죠.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문법보다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커요.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 DC를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읽어보세요. 근데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보세요. 이해 안 돼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바를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한번 읽었던 거랑 공부하고 나서 읽은 게 짜집기가 되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키워드 더 드릴게요. OOP의 특징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얘네도 읽어보세요. 당연히 얘네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때 면접관들이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객체 지향의 특징에는 뭐 캡슐화, 은닉화, 상속, 추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만 해도 가산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또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키워드를 좀 던져드렸고요. 자, 이제 객체를 왜 써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객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객체는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폴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 공부한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뭐 파이썬 공부한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C 언어 공부한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자바 공부할 때 썼던 파일들을 찾고 싶으면 이 9개 다 까봐야 되죠.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얘네를 폴더 하나하나 만들어서 자바, 파이썬, C 만들어서 묶어 놓으면 내가 자바 공부했던 파일 찾고 싶을 때 자바 폴더만 들어가면 되죠. 객체는 이런 거예요. 하나로 묶어 놓는 겁니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 비슷한 성질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 뭐 사람 객체다 라고 하면 이 사람 객체한테는 뭐 이름, 나이, 이런 데이터들,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객체로. 이 개념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얘는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얘는 배입니다. 여기가 바다고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9박스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항구에 가서 그 전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하나씩 보내주려고 해요. 얘는 뭐 미국, 얘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막 쭉쭉 다 따로따로 보낼 거예요. 이렇다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를 묶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묶어놔 봐야 결국 따로따로 보내야 돼요. 그럼 묶어놓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내고자 하는 게 얘를 다 한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일본에 있는 제 친구한테, 한 명한테 이 9박스를 다 보낼 거예요. 그럼 얘는 묶어놓는 게 이득일까요? 이득이죠. 왜 이득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낱개예요 지금. 그러면 얘를 제가 차에 실어요. 일단 항구로 가야 되니까 제 차에 실습니다. 한 박스씩 이렇게 쭉쭉 실어요. 그럼 총 9번 실죠. 그리고 항구로 도착을 했어요. 내려야죠. 9번 내리죠. 얘를 배로 옮겨 실어요. 9번 실죠. 배에서 일본에 도착하고 9번 내려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차에 9번 실어야 되고요. 도착해서 9번 내려야 돼요. 다 따로따로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얘가 하나로 묶여 있다면 우리는 얘를 한 번 싣고요. 얘를 한 번 실어요, 차에. 그리고 나서 항구에 도착하고 한 번 내려요. 배에다 한 번 싣고요. 일본에 도착해서 한 번 내리고 차에 한 번 싣고 한 번 내리면 돼요. 사용하고자 하는 얘가 필요한 곳이 이제 한 곳일 때, 한 곳으로 보낼 때는 묶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죠. 지금 9번씩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번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번 대충 한 5번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죠. 객체를 써야 되는 이유예요. 자, 다른 그림. 여기가 C 강의장이에요. 그리고 저 프론트 쪽으로 복도를 지나가면 D 강의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C 강의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계란을 3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30알을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D 강의장에서 수업이 있어서 얘를 다 옮겨야 돼요.
근데 얘가 다 낱개래요. 저는 한 곳을 향해 가야 되죠. 근데 얘가 다 낱개예요. 그러면 뭐 한 손에 두세 개씩, 양손에 뭐 6, 7개씩 들었다고 쳐도 몇 번 움직여야 되죠. 근데 얘를 그 계란 프레임 30개 그 한 판짜리 프레임에 담아서 있다면 한 번만 옮기면 되죠.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항구에서 아웃박스를 한 곳으로 보낼 때 묶어놓냐 안 묶어놓냐의 차이,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 제가 사진을 쭉 찍었는데요, 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놨어요. 여기에는 뭐 옛날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 궁금해요. 그럼 이 사진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되죠. 작년 여름에 찍은 게 뭔가. 근데 제가 얘를 만약에 뭐 시즌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작년 여름 거 사진이 필요하다. 그럼 그 시즌에 맞는 폴더 하나만 까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객체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유. 하나로 묶어놓는 게 이득인 경우, 객체를 사용하는 게 이득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는 폴더라고 했고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그래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객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운 건데,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하나로 묶여야 돼서 묶여서 편해지는 이유까지는, 더 디테일한 이유는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는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서 알게 되실 거고요. 지금 요 정도까지 개념을 하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인트들, 정수들만 했죠. 근데 얘는 이런 것도 다 돼요. 불린 이거 기본 타입이죠. 이런 뭐예요? 이거는 논리들이죠. 논리들. 불린 타입, 불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2라는 변수 만드는 거고요. 다섯 개의 방짜리, 5칸짜리 배열 객체 하나를 만든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판 여셔서요, 이거 시각화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이거 밑에다가 이런 것처럼 설명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변수 만들어졌죠? 그러면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 이름은 str이래요. 그리고 new string 배열 해서 객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 안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방이 6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뭐 만들어진다고요? 네, 리모컨 하나 만들어지죠. 얘를 조금 줄이죠. 자,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변수에 얘를 복사해서 연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방들은 각각 고유 번호가 있다고 했어요. 이 고유 번호의 이름들은 뭐라고요? 인덱스 라는 애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성공하신 거고요. 비슷하게 그리셨어도 잘 하신 거예요. 이 한 줄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 그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어요. 옆으로 길게 6칸 쪼개서 1, 2, 3, 4, 5, 6. 네.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배열에서는 같습니다. 단 이렇게 그리셨으면 리모컨 표시 하나는 해주셨어야 돼요. 리모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리모컨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가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배열 객체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방번호들, 인덱스가 이름이 인덱스인 것처럼 이 리모컨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얘도 이름이 하나 있어요. 얘는 디스라고 해요.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입니다. 얘 이름은 디스가 아니에요. 얘가 디스예요. 디스. 객체, 객체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리모컨, 그게 디스예요. 이게 이제 배열 객체의 기본 꼴이에요. 자, 오늘은 이 배열 객체에서 이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명이죠.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변수명이니까. 네. 이건 이름 짓기 나름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디스. 일단은 이 정도만. 네. 공간에 있는 거는 한 개씩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공간에?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요 안에 뭐 10이랑 20 넣을 수 있냐고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1번이나 2번이랑 동시에 같은 문항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네, 같은 값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를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0번 방에 있는 이 공간, 1번 방 공간, 2번 방 공간, 이런 공간들 있죠. 네. 이 공간들도요, 하나의 변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해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 공간 안에 객체 리모컨을 또 연결할 수 있어요.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지금 생각하면 복잡한 개념이고 나중에 더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바로 수업이 이어지죠. 그때 이 내용부터 또 이어서 갈 겁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객체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 그림 시각화가 잘 되면요 그만큼 객체가 쉽게 다가올 거고요. 이 시각화가 잘 안 되시면요 객체가 그만큼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 문구만 보고 뭔가를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게 안 그려지면 이제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진다면 그만큼 이해가 쉬운 거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볼 때마다 머릿속에 혼자 이런 그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 공간을 만들고 10을 넣겠다, 이걸 외웠던 것처럼 이걸 보면 이 그림이 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또 가졌다가 저 비강의장에서 다시 원래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